꿈꾸는 엄마의 자유갈망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리아이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리아리입니다. 네,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에 분들이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는 딱 15분 딱 3장으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혹시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네. 네, 이제 한국인 정서가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시면은 사실 잘 안 드시죠?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통상적으로 상승기를 거쳐서 하락기로 가는데, 상승기에 보면 회복기를 거쳐 상승을 하고 이제 급등기를 거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난 후에 하락기를 맞이하는데요. 대부분 상승기와 하락기에 하는 투자의 종목이나 방법들이 다릅니다.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시세차익형 투자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하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생기는 수익형 위주의 투자 방법들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주택에 투자하는 곳들이 상승기 장이잖아요. 대부분 회복기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서 소액으로 소액 전세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면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서 이제 건설 업체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에 들어와서 분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권이 화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이제 분양권이 호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정비 사업들의 사업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기 급등기 장에는 다시 입주권 투자가 이제 화랑이 되죠. 그래서 상승기에서 급등기에 실제적으로 입주권에 꽃이 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입주권에 사실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일반 아파트 투자나 분양권 투자보다는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사항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KB 시세라던가 또는 네이버 매물들을 통해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물건의 가격이나 시세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사는 가격이 비싸다 혹은 싸다 또는 금매다, 이런 기준점들이나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실제 진행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 절차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개발을 하고 싶다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노후화된 집들을 재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집들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혹은 이런 집들,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이 얼마나 붙어 있어서 이렇게 길들이 되게 좁고, 그리고 뭐 차가 지나갈 수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뭐 호수 밀도, 노후도, 뭐 접도율,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점 삼아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일단 검토를 하죠. 계획을 한 다음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정비 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그 안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나는 이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그 조합이 설립이 된 주체들이 이런 아파트를 짓고 싶다. 세대는 1000세대, 뭐 세대는 그다음에 25평은 몇 세대, 이런 여러 가지 도면적인 것들, 이런 아파트로 짓겠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군구청에 허가를 만드는 게 사업시행 인가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누군가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지어주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사실은 시공사 선정이고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 조합원들의 권리, 어떤 사람은 땅을 뭐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조합원들의 권리가 다 다른데 이 재산들을 분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분담금을 나눠줄 거다라는 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후에 이제 철거를 하고 철거한 다음에 2주를 하고 2주하고 이제 철거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략 아주 짧게는 8년 그리고 길게는 1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15년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는데 15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했다가 어떤 일정 시점이 되면 나오고 그 다음 사업 시행인가 전에 투자를 했다가 혹은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또 빠져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아주 단기 혹은 중기, 장기 이렇게 여러 사이클을 가지고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용어들 핵심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되죠. 대체적으로 감정평가, 뭐 비례율, 권리가액 이런 용어들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라고 하면 이제 조합원으로서 내가 그 구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제 가치인데 이 가치가 실제 시세로 거래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낮게 대부분 뭐 20% 정도 낮게 반평이 되죠. 이거 이제 구역마다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위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재개발 투자 혹은 재건축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사실 숙지를 했다고 투자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수도권 지역만 해도 지금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이 1,100개가 넘고요. 혹시 대구에는 몇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선물이 나가는데. 네. 저기서, 조그만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면. 대략 214개, 200개가 넘는 구역들이 지금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개의 사실은 이 정비사업들 구역들 중에 내가 어떤 구역을 선정해야 되고 어떤 구역을 선정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지 사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면 과연 안전한가 사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가가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합 설립이 되고 건축심이 되는 시점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리처분이 무조건 나야지만 안정적인 구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아파트로 준공되기까지의 시간이 최소 5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아파트 짓는 데만 해도 2년 반의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사실 준공되기 전까지 5년이에요. 제가 이런 기준점을 잡은 거는 저는 수도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번 서울 또는 수도권 상승장에 아파트로 나오지 않을 물건은 투자하기가 어렵겠다. 왜냐면 아주 이제 단기로 보지 않는 한은 내가 내 돈을 묶일 경우가 많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수많은 인장을 가면서 이제 등기부를 떼어보면 10년, 15년 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파시는 거죠. 이제 막 상승장인데 제 입장에는 아니 이렇게 아까운데 지금 이걸 팔면 조금만 있어도 돈이 많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긋하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팔리지 않다가 이제서야 팔리는 거죠. 그게 대략 2015년, 이때 이랬어요. 2015년, 16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꼭 이번 수도권장에 아파트로 될 만한 녀석들 그걸 이제 역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구역들이었어요. 아마 대구의 상승장이 앞으로 얼마까지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2년일 수도 있고 뭐 5년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앞으로 추후에 공급되는 물량 기준으로 되겠지만 그런 이 상승장의 끝이 몇 년 정도 될 거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그냥 내가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완료구역이라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사실 그 물건에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보통 뭐 감정가가 1억, 그리고 프리미엄이 5천, 6천, 7천 이렇게 붙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매물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가 감정평가가 완료된 구역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은 대부분 그냥 평당 얼마, 뭐 대지집은 10평인데 평당 5천에서 5억에 거래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5억이 내가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샀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애 준공된 아파트, 그리고 내가 사는 물건이 비싼지 싼지가 정확히 가늠이 되는 구역, 물건, 이렇게 저는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투자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수도권의 한 구역들이 한 3분의 2 정도도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한 3분의 1 정도로 추려져서 대략 한 400개 구역 정도 나왔죠. 그러면 그 400개 구역들 중에 또 어느 구역들을 사실 선정을 할지가 되게 막막한데, 여기에서도 뭐 신한 뉴타운의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가장 쉽게 눈에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건 일단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대구 이안이 지금 현재 34평 기준에서 5억 정도 하는데요. 나와 있는 이제 매물 가격이 주변 시세가 5억이에요. 근데 신한 뉴타운의 6구역, 8구역에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 평당 얼마냐면은 950에서 10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34평이면 3억 4천에서 3억 3천 정도의 시세가 되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3억 4천,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사는 34평 아파트,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죠. 앞으로 3, 4년 후에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죠? 3억 4천에 7천 보태면 4억 1천이죠. 근데 지금 동대구역 이안이 얼마죠? 5억이죠. 그럼 앞으로 얼마의 상승력이 있죠? 뭐 대략 9천에서 1억 정도죠. 네, 반도 유보라는 역세권이라서 더 비싸더라고요. 5억 3천 정도 하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저기 확정 수익이 있는 구역들은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오르지 않고 눌려있는 곳들보다는 주변 시세가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구역들이 사실은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변 시세가 낮아도 앞으로 그 구역의 상승 흐름이 예견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기 조합원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도 많이 붙습니다. 일단 여러 구역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확정 수익이 보이는 구역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은 한눈에 이제 대략적인 수익성이나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 금액 대비 수익률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들으셔도 사실 되게 한 번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나 발품이 뭐 필수적이죠.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실 현장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이게 나한테 체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뭐 누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현장을 가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보면서 다 공부하고 체득했던 거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토대로 또 강의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런 많은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여러 주변에 있는 구역들 오후에 한번 가보셔서 임장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구역들을 다니면 다니실수록 이렇게 이해도도 높아지시고 이렇게 투자로 직접 이어지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파트 투자도 하고 재개발 투자도 하고 재건축 투자도 하는데 사실 각각의 투자 종목들마다 다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이 있어요. 아까 제네시스 광님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중과세를 얘기하셨지만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투자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이나 뭐 성남이나 광명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구축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 지금 현재 재개발 투자가 되게 화랑인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뭐 보유세,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면에서도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죠. 워낙에 공시지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보유세도 굉장히 작고요. 종부세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팔고 싶어도 이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팔기가 되게 어렵죠. 만기 시점에 맞춰 팔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내 물건을 사주지 않는 한 매도가 어려운데 재개발 물건들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장의 흐름이 중반을 넘어서 재개발장이 열려있는 곳이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하죠. 재개발이 수익이 좋고 투자성이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구나 광주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사실 재개발의 흐름이 이미 많이 왔고 진행이 되고 있죠. 재개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에 재개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종목들이 사실은 다 이제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줄 수 있는 사실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제 부자가 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어떤 분은 시간적 자유, 선택의 자유 이런 걸 다 누리고 싶으시겠지만 그 꿈에 한 발짝 아주 빨리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이 분들이랑 같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꿈에 그리고 부자에 좀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